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 측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베이징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국가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필리핀과 중국의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을 마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방중 결과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이었던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안보 최고의 인사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국경 정책 실패 책임을 묻는 트럼프 측의 비판론에 자신은 언제나 국경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언론 인터뷰를 회피한다는 트럼프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CNN과 마주 앉은 해리스 부통령.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바뀐 점을 들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자 해리스는 자신의 가치관은 바뀐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My values have not changed. You mentioned the Green New Deal. I have always believed, and I have worked on it, that the climate crisis is real, that it is an urgent matter. 트럼프가 비판하는 국경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국경 안전을 위해 언제나 헌신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As the Attorney General of California,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경합주인 조지아를 버스를 타고 이틀간 돈 해리스는 시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바닥 민심을 훑었습니다. 경제정책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로 해리스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고 Look, she's incompetent. She can't do an interview? It's been months. I just did an interview backstage.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She's flip-flopping. She's the greatest flip-flopper. Things that she never even thought of. She probably goes back to her room and gets sick to her stomach when she says what she has to say. Because she's a Marxist, she's a fascist. 이런 가운데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첫 인터뷰를 마친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와의 첫 승부처가 될 다음 달 토론 준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국의 물가, 고용지표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 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3.0% 증가한 거로 수정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를 높인 겁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또 1분기 1.4%의 2배가 넘습니다. 미 상무부는 더 강해진 개인 소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이 속보치 2.3%에서 감정치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지출 증가율도 2.6%에서 2.9%로 올렸습니다. 고금리 실업,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저축 감소 등에 따라서 소비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인하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지 고심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엔 부정적 변수를 줄여준 셈입니다. 새 물가지표도 연준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5%로 조정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인공지능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9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6.38% 내린 117.5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4일 이후 처음 12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8,920억 달러로 떨어지면서 3조 700억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2위 자리를 다시 내줬습니다. 이날 주가 하락은 전날 월가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에도 시장에 더 높은 기대 심리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현지 시간 29일 미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한때 6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 10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69% 오른 6만 52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전날 5만 9천 달러 선에서 등락하던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6만 1,000달러까지도 치솟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리비아 산유량 감소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1.39달러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1.29달러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뿐 아니라 최근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모스크. 이슬람 무장 세력이 숨어서 폭발물을 만든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여러 테러 공격에 연루된 무함마드 자베르를 포함해 이곳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5명을 교전 끝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جرفوا بأجزاء من البيوت قصفوا بيوت العبادة وهذا أكثر شيء عز علينا وأبكانا بيوت العبادة.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 희생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도 여전히 참혹합니다. 29일 새벽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가자시티의 건물이 불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8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سمعنا صوت القصف الساعة 3:30 سمعنا صوت الزعاق ناس في الشارع بتزعق طلعنا نجري لقينا الدار ماكله هواية وبدت النيران تشتع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선 가자 주민 200만 명을 굶어 죽게 놔두는 것도 정당화되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한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the European Union has not to have taboos in order to use our toolbox in order to make humanitarian law respected. 가자 지구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까지 이스라엘군의 동시다발적인 공습이 이어지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 답답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며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지원받은 F-16 전투기 한 대가 최근 추락해 파괴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을 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했지만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사고 직후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조종사의 실수를 사고 원인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문피씨로 알려진 조종사 올렉시 메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공격을 격퇴하던 중에 추락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쯤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과 허정식 의원에게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공판이 예정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한동안 재판 기일을 미뤘던 이 대표는 상태가 호전돼 오늘 법원에 출석합니다.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촉발한 팀원과 위메프 대표들이 오늘 오후 3시쯤 법원에 나옵니다. 채권자들과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 팀F가 제시한 소액 채권자 우선 변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과 세 번째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맡기겠지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땐 적절한 공급과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서 진정을 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류완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와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볼 정도로 훌쩍 성장한 상반기 수출 실적을 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을 위해 55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88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했지만 체감 경기는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는 적절한 공급으로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선 GDP 대비 90% 후반대였지만 현 정부에선 90% 초반대에서 관리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에 대한 좀 관리를 통해서 또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 상환 기간 연장과 저금리로 갈아타기 등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들을 향해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 경기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달라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이 차질 없이 진행돼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개혁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학교육을 선진화하고 전공의 수련체계를 혁신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 등을 도입해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건 열악한 처우가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 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해 과거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충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 수가제 플러스에 행위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 수가 플러스에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의료 인력 양성과 필수 의료 기반 확충 등 의료 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로 7개월째 이어진 의료 공백과 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딱 부러진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이 강력히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 방향은 오늘 발표될 의료 개혁 특위 1차 실행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YTN 임우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정기국회 대비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할 만큼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묻는다면 자신은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후 조경 복지부 장관이 연찬회 보고에서 현 의료 공백 상황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진단한 것을 두고는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 방식은 여당 일각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거란 기대 아래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특검법을 발의하는 방안이 최근 의총에서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법 초안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추천 방식 외에는 손댈 곳이 없으니 초안은 이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레로 예정된 한동훈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실무 접촉을 갖고 회담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현재 여당은 정쟁 중단과 정치개혁, 민생회복을 의제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 지원금, 지구당 부활, 여기에 의정 갈등 해소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은 조 교육감은 여전히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첫 3선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자유인으로 열심히.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건강 소식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건강픽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명 중 1명은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었고 심각한 울분을 겪을 경우 6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심각한 울분을 느끼는 비율을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3.9%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낮았습니다. 생활 방식의 변화로 비만과 고지혈증이 흔해지면서 젊은 나이에 뇌출혈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팀이 발병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조사 대상 중 남성이 83.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요. 비만과 흡연 이력, 과도한 알코올 섭취, 고혈압 등이 흔하게 관찰됐습니다. 뇌출혈 위치는 뇌 깊은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4%에 달했는데 이 역시 고혈압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경각심을 갖고 혈압과 체중을 관리하고 금연하면서 뇌출혈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영아 수면용품의 상당수가 바닥면이 경사져 질식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중 57%의 제품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 영아는 목 근육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고 기도가 좁기 때문에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서 재우면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주의 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용으로 광고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랑의 종류가 다르면 이를 담당하는 뇌 영역도 각각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핀란드 알토대 연구팀이 연인, 자녀, 친구, 반려동물, 또 자연 등을 향한 사랑에 관한 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뇌 활동을 측정했는데요. 뇌 활성화 영역과 정도가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강렬한 두뇌 활동을 일으키는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은 남녀 간의 낭만적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주요 건강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픽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인천 도심에서 화물차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차는 아니어서 2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버스도 전조등이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한창 퇴근길로 바쁜 저녁 시간, 인천 산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충격 여파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듯 나와 지켜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50분쯤. 불은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됐는데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그 지하에 들어갔다가 안 올라온 가족들이 있는지 소방관에 신고해달라고. 근데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다 내려왔다가 일단 집으로 복귀하라고 일단 안내방송은 나왔습니다. 소방은 장비 10대와 대원 23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은 지하주차장 연기 배출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 40분쯤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가 건물 바깥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서울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SUV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성산로 상암동 방면 차도에 구멍이나 흰색 SUV가 빠졌습니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였습니다. 차 안에 있던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맥박이 돌아왔고 80대 운전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6월에는 산업 생산이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늘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합니다. 6월에는 은행권 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계빚 증가세에 은행권이 앞다퉈 금리를 올린 만큼 7월엔 반등세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인데 7월에는 얼마나 만회했을지가 관건입니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 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소송을 냈던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 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가깝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들이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식약처가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 30여 개를 조사했더니 모든 제품에서 대마를 비롯한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네, 주로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인데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검색 사이트에 HHC5를 입력하자 젤리 등 다양한 제품이 나옵니다. HHC5는 대마와 비슷한 환각 증상을 일으켜 국내에서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인데 해외 직구로 버젓이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처럼 마약 성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직구 식품 34개를 조사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제품에서 마약류나 국내 금지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검사 결과 구매 검사한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4개 제품에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크라톰과
미트라지닌이 새롭게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젤리나 초콜릿은 물론 차나 음료, 과자와 식이 보충제 등 다양한 식품 형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모두 영국이나 네덜란드, 미국 일부 주와 같이 대마가 합법화한 곳에서 유통되는 것들이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건 물론 반입하는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청엔 통관 보류를, 방통위엔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꿈의 무대를 만들어주신 영웅시대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그런 이야기를 영화를 통해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금요일 아침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공연실황 영화로 공연장에 이어 영화관도 점령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룹 뉴진스를 맡는 미니진 씨가 결국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YTN 스타 오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임영웅 씨 관련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이 공연 관련 영화가 어제 개봉을 했는데 사실 개봉하기 전부터 굉장히 인기가 뜨거웠잖아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네. 영화 임영웅 I'm Here at the Stadium은 지난 5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됐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입니다. 당시 이 콘서트는 이틀간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상당히 화제였는데요. 팬들의 관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기장의 내면을 둘러싼 무대와 불꽃놀이, 열기구 등 상당히 화려한 무대 구성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예. 또 축구 경기장 잔디 보호를 위해 그라운드 좌석을 설치하는 대신 흰 천을 깔아서 스크린으로 활용한 점이 모범적인 사례로 칭찬을 받기도 했는데요. 영화는 공연 실황 영상과 함께 화제가 됐던 이런 공연 구성 요소의 제작 뒷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히 임영웅 씨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책임자, 무대 연출가, 진행 요원 등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임영웅 씨는 이미 공연이나 음원가 쪽에서 이미 최상위권의 기록을 썼는데 이번 영화 성적은 좀 어떨까요? 네, 이 공연 실황 영화는 이미 개봉 전부터 흥행 반열에 올랐습니다. 예. 사전 예매 관객만 12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는 할리우드 대작 영화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로 평가되는데요. 영화관 중에서 CGV에서만 볼 수 있는데도 개봉 당일인 어제 전체 영화 중 예매율 1위를 이미 기록했습니다. 개봉 하루 만에 매출액도 1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임영웅 씨는 지난해 3월 개봉했던 첫 번째 공연 실황 영화로 이미 공연 실황 영화 중 최다 관객을 동원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당시 총 관객 수가 25만 명이었는데요. 이번 영화는 사전 예매부터 관심이 더욱 뜨거워서 임영웅 씨가 자신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영웅 씨의 영화가 흥행을 이어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산고가 느껴졌고 내가 애를 베고 있는데 내 배를 그냥 빵 찬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산고가 느껴졌다며 울분을 토로했던 이 미니진 씨가 뉴진스의 이제 엄마로 불리잖아요. 결국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이 되면서 이제 전 대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화요일 이사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미니진 대표를 해임하고 사내이사 겸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인 김주영 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예.
민 전 대표는 유선상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자신의 해임 결정을 지켜봤는데요. 앞서 지난 5월 하이브 측은 어두워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전 대표의 해임을 한 차례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임이 어려워지자 이사진을 친 하이브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를 점령한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피해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겁니다. 예. 친 하이브 인사들이 선임한 김주영 신임 대표는 유한 킴벌리 인사팀장, 크래프톤 HR본부장을 거쳐 하이브 최고 인사 책임자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예. 인사 전문가를 내세워 어두워의 조직 안정화를 이루겠다는 게 하이브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모두 하이브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5년간 대표직을 보장한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며 지난 5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결국에 팬들의 관심은 이렇게 해임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선 하이브는 민희진 씨가 어두워의 사내이사로 머물면서 계속 뉴진스의 제작 업무를 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 전 대표의 말은 다릅니다. 이렇게 협의한 바가 없고 하이브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프로듀싱 업무 지속 여부만 놓고 보면 민 전 대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전히 숙고하고 있고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4개월간 갈등 중에 뉴진스 멤버들이 공개적으로 민 전 대표를 지지하고 나섰던 만큼 이들이 계속 동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진스의 전 엄마가 될지 계속해서 엄마로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NCT의 멤버 태일 씨가 팀을 탈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보니까 성범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충격이 좀 크죠, 팬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일 씨는 이미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SM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태일 씨는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데뷔 9년 차인 NCT는 상당히 많은 젊은 여성 팬들의 지지를 받는 톱 그룹입니다. 예. 이런 팀의 멤버인 만큼 이번 사건이 팬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향후 수사 진행 상황을 봐야겠지만 성범죄 관련 논란은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타죠. 카니에 웨스트가 14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연이 굉장한 또 주목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경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카니에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이번 주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원래 카니에 웨스트와 함께 음악을 듣기만 하는 감상회 형식의 행사로 기획됐는데요. 3년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던 카니에 웨스트가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은 모습이 전 세계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팬들은 이번 내한 공연을 두고 역사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카니에 웨스트의 라이브 공연 자체가 워낙 오랜만인데다가 자신의 음악적 커리어를 한 자리에서 총망라하듯이 메들리 형식으로 무려 77곡이나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공연 무대에서는 카니에 웨스트의 딸 노스 웨스트도 함께 올라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네, 저 공연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정말 개타셨겠어요. 굉장히 그러게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YTN 오지원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태안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군수실을 찾아가 방화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청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파란색 화물차가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받은 뒤 차에 싣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화물차 앞을 막아서고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려 하지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제지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충남 태안군의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군수실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가세로 태양 군수는 자리에 없었고 직원들이 곧바로 제지해 A씨는 불을 지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들고 왔던 기름통을 뚜껑을 열고 오른쪽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서진 2명에서 양쪽 팔을 잡아서 제지를 했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군수실을 찾아가기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상 유리가 깨지고 컴퓨터 키보드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약을 먹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는 약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다 지금만 한 달 동안은 컴퓨터를 다 해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화 예비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관광객으로 분배할 그리스 중부 항구 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떼로 뒤덮였습니다. 볼로스 당국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4시간 동안 수거한 죽은 물고기가 40톤에 이르고 전체 다 수거하면 1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리면서 현지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볼로스를 뒤덮은 죽은 물고기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면 해안에는 강풍이, 해상에는 너울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좀 선선하지만 낮에는 많이 덥다고요?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내륙은 연일 열대야가 쉬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로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동풍이 불며 태백섬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륙과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부산 26.4도, 제주도 27.5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해안에는 어제도 바람이 강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도 태풍특보와 풍랑특보가 남아 있어서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낮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동 중남부에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릴 뿐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9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폭염이 주춤할 전망입니다. 강풍특보가 남아있는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